청소부가 로비를 점령했네. 회사 이미지 망치겠군. 서울 여의도 라이트코어 그룹 본사 로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차려입은 박도윤 팀장이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흘렸어요. 맞아요. 저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죠. 주변 신입사원들이 수트 차림으로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회색 앞치마를 두른 한다솜은 고무장갑 낀 손으로 바닥을 닦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외주 업체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해 봐야겠어요. 도윤의 의미심장한 말에 다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이 조용한 청소부가 6개 언어를 구사하는 숨겨진 인재라는 것을, 그리고 한 달 후 그녀가 회사 전체를 구하게 될 거라는 사실도 말이에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6시 반 서울 여의도의 아침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한강이 흐르는 이 거대한 도심 한복판에서 라이트코어 그룹 본사만이 홀로 불을 밝히고 있었죠.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새벽 하늘을 찌르며 서 있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에서 한다솜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회색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포켓 수첩이 살짝 보였지만 그녀는 재빨리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모두 그녀가 홀로 익힌 언어들이었죠. 29살의 다솜은 이 회사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외주 청소업체 소속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했어요.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은 언제나 완벽했습니다. 솜아, 오늘도 일찍 왔네. 경비실에서 나온 박영수 경비원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환갑을 넘긴 그는 이 회사에서 가장 먼저 다솜을 인간으로 대해준 사람이었어요. 네, 박 아저씨. 아침 공기가 좋아서요. 다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한 평, 또 한 평씩 정성스럽게 바닥을 닦아냈어요. 대리석이 거울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던데 괜찮죠? 박 경비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 회사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특히 외주 업체들이 타깃이라고 하던데. 다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걸레를 움직였어요. 그렇다고 해도 할 일은 해야죠. 7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전문을 돌며 들어오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 그들의 구두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다솜은 벽 쪽으로 몸을 피하며 계속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어머, 또 청소부가 길을 막고 있네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사팀 김선영 대리였어요. 그녀는 다솜을 마치 투명인간 보듯 지나쳤습니다. 뒤따라 온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이른 시간부터 일하시네요. 외주 업체는 그래야죠. 계약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그들의 대화가 다솜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8시 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박도윤이 나타났습니다. 35살의 그는 전략기획팀장 대행직을 맡고 있었어요. 손목의 명품 시계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어제 골프장에서 부장님과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분기 실적이 좀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윤은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러게요. 어디서 비용을 줄여야 할까요? 인건비부터 검토해 봐야죠. 특히 불필요한 외주 계약들 말이에요.
도윤의 시선이 바닥을 닦고 있는 다솜에게 머물렀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보세요, 저기. 청소부가 로비를 점령했네요. 회사 이미지 생각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신입사원 2명이 따라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대리석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어요. 맞아요. 손님들이 오면 첫인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외주 업체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겠어요. 다솜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죠. 걸레를 꽉 쥔 손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외주 업체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해 봐야겠어요. 비용 절감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도윤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다솜을 훑고 지나갔어요.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솜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그녀는 주머니 속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외할머니의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어요. 소마, 사람 가치는 옷에서 안 나와. 할머니 윤미화는 지금 지방의 작은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78살의 할머니는 다솜을 키우며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하라고, 배우라고, 세상을 넓게 보라고 말이죠. 다솜은 수첩을 넘겨 오늘 외운 단어들을 확인했습니다. 프랑스어로 우아함을 뜻하는 단어, 스페인어로 꿈을 의미하는 표현, 아랍어로 인내를 뜻하는 문구. 각각의 단어 옆에는 그녀만의 기억법이 적혀 있었어요. 그녀가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대학 진학을 포기했지만 배운 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 인터넷 강의, 외국인 관광객들과의 우연한 대화, 모든 게 그녀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솜의 목소리가 유리창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9시 회사는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키보드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복도를 가득 메웠죠. 엘리베이터는 쉴 새 없이 오르내렸고 회의실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20층 전략기획팀에서는 박도윤이 모니터를 보며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엑셀 시트에는 각 부서별 예산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외주 업체 계약 현황은 어떻게 되죠? 총 12개 업체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청소, 경비, 급식, 조경 관리 등이요. 이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청소업체가 가장 만만해 보이는데요. 직원 수도 적고 항의할 여력도 별로 없고요. 도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회장 일가의 조카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성과에 목말라 했어요. 한편 로비에서는 다솜이 마지막 구역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의 왕래가 더욱 잦아졌어요.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피해 다니며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지나가던 한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다솜은 고개를 들어 미소로 화답했어요. 그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오후 2시 다솜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구내식당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수첩을 펼치고 오늘 배울 새로운 단어들을 훑어보았어요. 오늘은 중국어 비즈니스 표현을 정리해야지. 그녀의 집중력은 남달랐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근처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그녀의 귀에 들렸습니다. 구조조정이 진짜 시작된다던데? 외주 업체부터 정리한다고 하더라고. 다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다시 수첩에 집중했어요. 그녀가 정리하고 있는 건 각 언어별 인사말과 기본 비즈니스 표현들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해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음을 한글로 표기해서 외우기 쉽게 만들어 놓았어요.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다솜은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거울을 닦으며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당당했어요.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라이트코어 그룹의 평범한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용히 걸레를 들고 있는 그 여자가 6개 언어를 구사하는 인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꿈이 자리하고 있는지도 말이에요. 월요일 오전 10시 라이트코어 그룹 본사 25층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길이 10m가 넘는 회의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성우 회장을 비롯해 임원진들이 모두 모였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문제가 뭔지 다시 설명해 보세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법무팀 이준석 팀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유럽 투자사 글로버스트 캐피탈에서 프랑스어로 된 계약 수정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파트너사는 추가 조건을 스페인어로 전달했고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건이었어요. 실패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번역 회사에 맡기면 되잖아요. 박도윤이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답변을 보내야 하고요. 법률 용어가 많아서 일반 번역으로는 위험합니다. 자동 번역기는 어때요? 이미 해봤는데 문맥이 완전히 왜곡됩니다. 특히 계약 조건 부분은 오역 하나로 수천억 원이 날아갈 수 있어요. 회장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도윤이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아, 이참에 구조조정 명분이 생겼군. 비효율 인력부터 정리하죠. 무슨 말이에요? 외주 업체들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안 되는 인력들은 과감히 줄여야죠. 회의실 안의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쳤어요. 인건비 절약한 돈으로 전문 번역 서비스를 외주화하는 게 낫습니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오늘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다른 건 나중에 논의하고요. 한편 그 시각 구내식당에서는 한다솜이 조용히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락을 앞에 두고 그녀는 포켓 수첩을 펼쳤어요. 오늘은 스페인어 비즈니스 표현을 복습하는 날이었습니다. 자본 투자는 스페인어로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혼잣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계약 조건 수정? 이건 어떻게 표현하지? 다솜은 수첩을 넘기며 관련 표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녀가 정리한 단어장은 단순한 회화가 아니라 법률, 경제, 무역 용어까지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때 박도윤이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솜의 모습을 보자마자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저기 봐요. 업무 시간에 놀고 있네요. 동료들이 다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수첩을 덮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업무 시간에 놀지 말고 바닥이나 더 닦지 그래요? 도윤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모두 다솜을 바라보았어요. 다솜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첩을 잡은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요즘 외주 업체 관리가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죠.
도윤의 동료들이 거들어줬습니다. 다솜은 천천히 일어나 식당을 나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도윤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오후 2시 법무팀은 여전히 번역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준석 팀장은 여러 번역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모두 시간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팀장님, 어떻게 하죠? 일단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는 수밖에요. 하지만 자동 번역기로 돌린 결과는 엉망이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이대로 보내면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어쩌죠?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 시각 다솜은 20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법무팀 사무실 앞을 지나갈 때 들려오는 대화에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프랑스어 계약서, 스페인어 추가 조건. 그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팀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고민하고 있었어요. 다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오후 3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글로버스트 캐피탈에서 추가 연락이 왔는데 계약 조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나겠어요. 이준석 팀장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편 다솜은 화장실에서 수첩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녀가 지난 몇 년간 공부한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포기했습니다. 누가 청소부인 자신의 말을 믿어주겠어요? 오후 4시 마지막 희망이었던 번역회사마저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법률 전문 번역사가 모두 다른 일로 바쁘다는 것이었어요.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성우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결국 자동 번역으로 보내는 수밖에 없겠군요.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기회에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을 점검해 봐야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안 되는 부서들은 과감히 정리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 말이에요? 외주 업체 관리부터 시작해서 비핵심 인력들 말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네요. 일단 오늘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 순간 다솜은 복도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조조정, 외주업체 정리. 그녀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한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회사가 겪고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오후 4시 30분,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법무팀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동 번역된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번역 품질은 형편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정말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 절망적인 순간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던 다솜의 마음에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 수첩을 꽉 쥐었어요.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소마,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라이트코어 그룹의 위기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해결책이 바로 그들 곁에 회색 작업복을 입은 조용한 여자의 손안에 들려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오후 4시 40분 라이트코어 그룹 본사의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법무팀에서는 여전히 번역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임원들은 회의실을 오가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한다솜은 20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노신사가 나왔어요. 70대로 보이는 그는
품이 있는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솜은 재빨리 몸을 피하며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줬어요. 먼저 타세요. 노신사는 잠시 다솜을 바라보더니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네. 고맙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솜의 마음이 오랜만에 따뜻해졌어요. 그녀는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노신사가 탄 엘리베이터가 올라간 후 다솜은 다시 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야, 한다솜. 뒤에서 들려온 거친 목소리에 다솜이 돌아봤습니다. 박도윤이 몇 명의 직원들과 함께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청소부가 출입구 앞에서 고객 맞이를 방해한다더군. 도윤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직원들이 모두 멈춰서서 이쪽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냥 청소를. 변명하지 마. 회사 이미지 생각 안 해? 다솜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그녀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도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어요. 요즘 외주 업체들이 너무 건방져. 자기 위치도 모르고 말이야. 동료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다솜의 가슴을 찔렀어요. 회사가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죠. 맞아요. 구조조정 대상 1순위예요. 다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그 말만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동료들과 함께 사라졌어요. 홀로 남겨진 다솜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오후 5시 법무팀은 결국 자동 번역된 문서를 글로버스트 캐피탈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렇게 보내는 게 맞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최선이에요. 이준석 팀장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6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마다 사람들이 가득했고 로비는 퇴근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다솜은 여전히 20층에서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복도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7시가 되자 건물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몇몇 야근하는 직원들만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다솜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구조조정, 그리고 도윤의 모욕적인 말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때 법무팀 사무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준석 팀장이 혼자 남아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다솜은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로 된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준석 팀장은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이군. 그의 독백이 복도까지 들렸어요. 다솜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8시 이준석 팀장마저 퇴근했습니다. 이제 건물에는 경비원과 다솜만 남았어요. 다솜은 법무팀 앞을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고 책상 위에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본 후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를 보는 순간 다솜의 눈이 커졌습니다. 글로버스트 캐피탈의 계약 수정안이었어요. 프랑스어로 빼곡히 적힌 법률 조항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포켓 수첩을 꺼냈어요. 지난 몇 년간 정리한 프랑스어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투자 조건, 자본 배분, 수익 분배. 다솜은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동 번역기가 완전히 잘못 번역한 부분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투자 비율이 아니라 수수료 조건이잖아.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동 번역기는 핵심적인 재무 조건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어요. 스페인 파트너사의 추가 조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률 전문 용어들이 엉망으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다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본 후 책상에 앉아 종이를 펼쳤어요. 이건 내 기회야. 누군가는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하잖아. 그녀는 펜을 들고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항부터 차근차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가며 한국어로 옮겨 적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8시 30분, 9시, 9시 30분. 다솜은 멈추지 않고 번역을 계속했어요. 프랑스어 계약서의 핵심은 투자 조건의 변경이었습니다. 글로버스트 캐피탈이 요구하는 수익률 조건이 기존보다 까다로워졌어요. 하지만 자동 번역기는 이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스페인 파트너사의 추가 조건은 더욱 복잡했어요. 기술 이전과 관련된 법률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역시 자동 번역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다솜은 자신의 수첩을 참고하며 하나하나 정확하게 번역해 나갔어요.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쌓아온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0시가 되자 번역이 거의 끝나갔습니다. 다솜은 마지막 문장을 번역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번역은 완료했지만 이걸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청소부인 자신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다솜은 번역한 문서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원본 서류 옆에 조용히 놓아두었어요. 10시 30분, 그녀는 법무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솜은 엘리베이터를 타며 오늘 밤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어요. 건물을 나서며 다솜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만큼은 확고했어요. 라이트코어 그룹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회색 작업복을 입은 조용한 여자의 용기 있는 결단에서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6시 한다솜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어젯밤 번역한 문서가 정말 도움이 될지,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로비 청소를 마친 후 그녀는 28층 회장 비서실 앞에 서 있었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하지만 어제 법무팀에서 본 잘못된 번역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대로 두면 회사에 큰 손실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다솜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분하고 품위 있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은정 수석비서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갑을 맞은 최은정은 라이트코어 그룹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단정한 흰 블라우스와 진주 브로치가 그녀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최은정은 회색 작업복을 입은 다솜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시설미화팀 한다솜입니다. 다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청소 관련 문제인가요? 그건 관리팀에. 아닙니다. 어제 법무팀에서 보신 번역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최은정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청소부가 회사의 중요한 업무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번역 문제요? 네. 글로버스트 캐피탈의 프랑스어 계약서와 스페인 파트너사의 추가 조건서 말입니다. 최은정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문제는 임원급만 알고 있는 기밀 사항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죠? 어제 야근하시는 법무팀 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언어들을 할 수 있어서요. 다솜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포켓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 안에는 여러 언어의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최은정은 잠시 다솜을 바라보다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죠. 다솜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어젯밤 본 번역 오류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 번역기가 PRISEN 차지 PRIORITAI를 면책 조항으로 번역했는데 실제로는 우선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최은정은 메모를 하며 귀에 깊게 들었어요. 그리고 스페인어 ENMIENDAOPERATIVA는 운영 수정이 아니라 운영 조정입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요? 네. 이런 식으로 잘못 번역되면 계약 조건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다솜은 자신의 수첩을 펼쳐 보였어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법률 용어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은정은 놀란 눈으로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공부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요. 혼자서 조금씩 배웠습니다. 왜요? 다솜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배움만이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고요. 최은정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수첩에 정리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전문적이네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어젯밤 법무팀 책상에 놓여있던 번역본, 혹시 그게... 다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번역한 겁니다. 최은정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이준석 팀장이 아침에 그 번역본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 누가 한 건지 찾고 있었어요. 그때 비서실 문이 열리며 다른 비서들이 출근했습니다. 그들은 청소부가 수석비서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은정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아, 중요한 이야기 중이에요. 잠깐 다른 곳에서. 최은정은 다솜을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다솜은 어젯밤 번역한 내용들을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글로버스트 캐피탈이 요구하는 조건의 실제 의미, 스페인 파트너사가 제시한 기술 이전 조건들의 정확한 해석. 전 세계 언어에는 진심이라는 공통 단어가 있어요. 다솜의 말에 최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떤 언어든 진심으로 배우고 이해하려고 하면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와 의미까지 보이게 돼요. 최은정은 감동했습니다. 30년간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다솜 씨, 이 번역본을 회장님께 보고해도 될까요? 네. 하지만 저는 그냥 청소. 아니에요. 이건 회사에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오전 9시 최은정은 한성우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은 처음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번역본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청소부가 이런 전문 번역을... 네.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오전 10시 한다솜은 회장실 앞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와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고급 소파와 그림들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최은정이 나와서 말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다솜은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한성우 회장이 책상 뒤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다솜 씨죠? 네, 회장님. 앉으세요. 어젯밤 번역하신 문서를 봤습니다. 회장은 다솜이 번역한 문서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어떻게 이런 수준의 번역이 가능하죠?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독학으로요? 네. 회장은 감탄했습니다. 오전 11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법무팀, 전략기획팀, 그리고 관련 임원들이 모였어요. 이준석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어젯밤 누군가가 정확한 번역본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검토한 결과 기존 자동 번역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박도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가 번역한 건가요? 최은정이 일어났습니다. 시설미화팀 한다솜 씨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청소부가 번역을? 네. 6개 언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번역 덕분에 계약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 2시 한다솜의 번역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응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글로버스트 캐피탈과 스페인 파트너사에게 정확한 답변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회장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협상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번 번역본을 기준으로 하죠. 그날 오후 회의록에는 처음으로 한다솜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번역 지원 한다솜이라는 한 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었어요. 박도윤은 회의가 끝난 후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청소부가 회사를 구하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녁 6시 다솜은 평소처럼 청소 일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분이 번역하신 분이에요? 청소하시면서 외국어를 그렇게 잘하신다니. 다솜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희망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라이트코어 그룹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조용한 여자의 첫 번째 반격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라이트코어 그룹 본사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이 휴대폰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계약이 파기됐다던데? 사내 메신저에 공문이 올라왔더라고. 주가도 떨어지고 있어. 박도윤은 전략기획팀 사무실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가 조작한 가짜 공문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어요. 사내 메신저에는 긴급 유출 계약 실패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돌고 있었습니다. 글로버스트 캐피탈과의 계약이 파기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구조조정 명분이 확실해졌군. 도윤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번역 때문에 일이 잘 풀렸다던데요? 그게 다 헛소문이야. 청소부가 번역한 걸 누가 믿겠어? 오전 9시 회장실에서는 긴급 상황실이 꾸려졌습니다. 가짜 공문 때문에 주가가 3%나 하락했어요. 한성우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거짓 정보를 퍼뜨린 거야? 최은정이 사내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박도윤이 회장 비서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미화원이 번역했다고요? 미쳤습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비서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최은정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회사 기밀을 청소부에게 맡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한다솜 씨는 충분한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능력? 학력도 없는 청소부가? 최은정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회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도윤은 코웃음을 쳤어요. 곧 현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는 비서실을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청소부는 청소나 하면 돼. 오전 10시 한다솜은 로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이 어제와 달랐어요.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고 어떤 이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사람이 번역한 사람이야? 청소부가 정말 외국어를 할까? 가짜 소문 아닐까? 다솜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계속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오후 2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글로버스트 캐피탈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어요. 이준석 팀장이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글로버스트 캐피탈에서 오늘 오후 5시에 화상회의를 하자고 합니다. 프랑스어와 영어 동시 통역이 필요하대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통역사는 너무 급해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 통역사들은 모두 일정이 있고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최은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다솜 씨가 있습니다. 청소부 말이야? 네. 어제 번역 실력을 보셨잖아요. 이준석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통역은 번역과 다릅니다. 실시간으로 해야 하고 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최은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오후 3시 한다솜은 갑자기 비서실로 불려왔습니다. 최은정이 그녀를 보며 말했어요. 다솜 씨, 큰 부탁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오늘 오후 해외 투자사와 화상회의가 있는데 프랑스어 통역이 필요해요. 다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번역만 해봤고 통역은 할 수 있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최은정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회사에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함께 가요. 오후 4시 다솜은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최은정이 빌려준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자신도 모르게 놀랐습니다. 이게 나야? 평소의 회색 작업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후 4시 30분 대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성우 회장, 이준석 팀장, 그리고 관련 부서장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다솜이 들어오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잘 부탁합니다. 다솜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주시면 됩니다. 오후 5시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니터에 글로버스트 캐피탈의 임원들이 나타났어요. 프랑스에서 접속한 그들은 프랑스어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솜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통역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라이트코어 그룹과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프랑스어는 유창했습니다. 발음도 정확했고 비즈니스 표현도 적절했어요. 상대방이 복잡한 투자 조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솜은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통역했어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솜의 통역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다솜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한성우 회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준석 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글로버스트 캐피탈 측에서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훌륭한 통역이었습니다. 계약 진행에 문제 없겠네요.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솜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박도윤이 회의실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라이트코어 그룹의 위기는 다시 한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몰랐어요. 저녁 6시 라이트코어 그룹 본사는 여전히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후 화상회의는 성공적이었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이준석 팀장이 회장실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성우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번엔 뭐야? 스페인 파트너사에서 추가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법무팀도 동시에 참여한다고 하네요. 동시에? 네. 양쪽 모두 참석하는 3자 회의입니다.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를 동시에 통역해야 해요.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한 언어도 어려운데 두 언어를 동시에 처리한다는 건 전문 통역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시간은 오늘 밤 9시입니다. 최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다솜 씨에게 부탁해 볼까요? 너무 무리가 아닐까? 해볼 만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훌륭하게 해냈잖아요. 저녁 7시 다솜은 다시 비서실로 불려왔습니다. 최은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번엔 더 어려운 일이에요.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를 동시에 해야 해서요. 다솜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동시에요? 네. 3자 회의라서 양쪽 언어를 오가며 통역해야 해요. 다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겠습니다. 저녁 8시 다솜은 포켓 수첩을 펼쳐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스페인어와 프랑스어 법률 용어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할 수 있어.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저녁 8시 30분 최고층 대회의실에는 주요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한성우 회장, 이준석 팀장, 그리고 관련 부서장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다솜이 들어오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밤 9시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니터 왼쪽에는 스페인 파트너사 임원들이, 오른쪽에는 프랑스 법무팀이 나타났어요. 다솜은 떨리는 손을 모으고 첫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로 동시에 인사한 것이었어요. 그녀의 발음은 완벽했습니다. 스페인 측 담당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제품의 기술 사양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다솜은 즉시 프랑스어로 통역했어요. 그분들이 제품의 기술 사양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프랑스 측에서 답변했습니다. 제품 안전성 검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솜은 다시 스페인어로 통역했어요. 제품 안전성 검증을 우선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회의가 진행될수록 내용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술 이전, 특허권, 배상 책임 등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다솜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양쪽 언어를 정확하게 오가며 의미를 전달했어요. 스페인 측이 중요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귀사의 제품은 신형 모델이라 리콜 대상이 아닙니다. 다솜은 이를 정확히 통역했고 프랑스 측도 이어서 말했어요. 피해 발생 시 48시간 내 우선 보상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양쪽 모두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한성우 회장이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돌았던 계약 파기 소식은 어떻게 된 건가요? 스페인 측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계약 파기? 무슨 말씀이신가요? 프랑스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없는데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오전에 퍼진 공문을 보신 적 있나요?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가짜 공문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스페인 측 담당자가 자세히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 공문이 아닙니다. 프랑스 측도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 것도 아니고요. 다솜은 공문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을 발견했어요. 봉인 위치가 다릅니다. 뭐가요? 정식 공문이라면 봉인이 오른쪽 상단에 있어야 하는데 이건 왼쪽에 있어요. 이준석 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다솜은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날짜 형식도 틀렸어요. 유럽식 날짜 표기법이 아니라 미국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가짜 공문이라는 것이 명확해진 순간이었어요. 한성우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최은정이 사내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발신 기록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전략기획팀 박도윤 대행의 계정에서 발송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이가? 네. 주소 추적 결과도 확실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박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회의 잘 되고 있나요? 한성우 회장이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윤, 설명할 게 있지 않나?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가짜 공문 말이야. 도윤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의 계정에서 발송된 기록, 그리고 다솜이 발견한 공문이 오류들, 화상회의 속 스페인과 프랑스 측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유감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박도윤은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어요. 다솜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밤의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뿐만 아니라 진실까지 밝혀낸 것이었어요. 한성우 회장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회사가 큰 위기를 넘겼어요. 최은정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다솜 씨. 밤 11시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솜은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정리하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박도윤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화난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봤어요. 이번에는 내가 이겼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다솜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이트코어 그룹의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제 시작일지도 몰랐어요. 회색 작업복 대신 정장을 입은 한다솜의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30분 라이트코어 그룹 본사의 대부분 층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층 회장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한다솜은 회의가 끝난 후 정리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다솜 씨. 돌아보니 오후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그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품위 있는 회색 양복을 입은 70대의 그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다솜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잠깐 시간이 있나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노신사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진지했어요. 네. 그는 다솜을 회장실 옆 작은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책장이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앉으세요. 다솜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노신사는 그녀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먼저 자기소개를 해야겠군요. 그는 명함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김동만이요. 이 회사의 창립 고문이자 명예이사지. 다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그가 왜 회장실 근처에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요즘은 현업에서 물러나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많지. 김동만은 다솜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회사를 구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과찬이세요. 아니야. 진심이에요. 김동만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어요. 그런데 당신을 보니 옛 기억이 떠오르는군요. 네. 15년 전 일이야. 그때 내 아내가 많이 아팠지. 김동만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요양원에 계셨는데 간병을 도와주신 분이 있었어요.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셨지. 다솜은 무언가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분 성함이 윤미화 씨였어요. 다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 외할머니를... 그래요. 내 외할머니가 내 아내를 마지막까지 돌봐줬지. 김동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내가 길 안내해준 꼬마였어. 기억나지 않나? 다솜은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할머니를 따라 요양원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따라다니던... 맞아요. 그때 내가 나에게 길을 알려줬지. 복도가 복잡해서 헤매고 있는데 말이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솜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할머니와 함께 간병 일을 도우며 만났던 여러 사람들 중 한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그러셨어요. 사람은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김동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잊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당신을 보는 순간 느낌이 왔어요. 그런 인연이 있었다니. 내 외할머니의 정직함이 오늘 널 만든 거야. 김동만은 진심 어린 눈으로 다솜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진심으로 배우고 성실하게 살라고. 그 가르침이 오늘 빛을 발한 거지.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실에서 나오는 목소리였어요. 같은 시각 20층 인사위원회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도윤이 회의 테이블 앞에 서 있었어요. 박도윤 대행, 오늘의 일에 대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서 가짜 공문을 유포한 것이 회사를 위해서라고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당신의 계정에서 발송된 기록, IP 추적 결과까지.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 주가에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대회 신뢰도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군요. 도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직무정지 처분과 함께 감찰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한편 응접실에서는 김동만과 다솜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김동만이 다정하게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당신에게는 놀라운 재능이 있어요. 그걸 묻어두기엔 아깝지. 다솜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그러셨어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고.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죠. 김동만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님과 이야기해 볼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건물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다솜은 김동만과의 만남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아침에는 평범한 청소부였는데 저녁에는 중요한 국제회의의 통역을 맡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박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짐을 들고 나가는 길이었어요. 한다솜.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가 이겼지만 세상이 다 이런 건 아니야. 다솜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진부한 소리 하지 마. 너 같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야. 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이 섞여 있었어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려고요.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건물을 나갔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가는 소리만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다솜은 혼자 남겨진 로비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포켓 수첩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외할머니의 글씨로 적힌 문장이 보였어요. 소마, 사람 가치는 옷에서 안 나와.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나를 보여줬다. 자정이 지나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솜에게는 완전히 다른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라이트코어 그룹의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어요. 회색 작업복에서 벗어난 한다솜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실의 박영수 아저씨가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소마, 오늘 정말 대단했다던데? 그냥 운이 좋았어요. 운도 실력이야. 고생했어. 다솜은 미소를 지으며 건물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를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한 달 뒤 라이트코어 그룹 본사 17층의 아침은 분주했습니다. 새로 생긴 글로벌 파트너십 팀의 첫 출근일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한다솜은 복도를 걸어가며 새로운 명패를 바라봤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십 코디네이터 한다솜이라고 적힌 검은색 명패가 문 옆에 반듯하게 붙어 있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그 명패를 어루만졌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이 보였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옆에는 여전히 낡은 포켓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이제 그 수첩은 그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다솜 씨, 일찍 오셨네요. 옆자리에 이현주 대리가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다솜의 첫 번째 팀원이었어요. 네, 현주 씨도 일찍이네요. 오늘 프랑스 파트너사와 화상회에 있잖아요. 준비하려고요. 다솜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언어로 된 계약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오전 9시 팀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5명의 팀원들이 모였어요. 오늘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솜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현재 기술 이전 계약의 세부 조항을 검토 중입니다. 문제가 있나요? 스페인 측에서 몇 가지 조건 변경을 요청했는데 법률 검토가 필요해요. 다솜은 자신의 수첩을 펼쳐 스페인어 법률 용어들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스페인 측과 연락해 보겠습니다. 오전 10시 다솜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파트너사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유창한 스페인어로 복잡한 계약 조건들을 논의했어요.
조건 변경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우리 법무팀과 협의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원어민처럼 들리던데요. 감사해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점심시간 다솜은 구내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예전에 청소했던 그 식당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장을 입고 트레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솜 언니,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돌아보니 새로 들어온 청소팀 직원 김수진이 서 있었어요. 수진아, 안녕. 언니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야간 대학에 지원했거든요. 다솜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잘했어. 언니가 보여준 거잖아요.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식당 안의 모니터에서 사내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성우 회장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직원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라이트코어 그룹은 앞으로 채용과 승진에서 학벌보다 실력을 우선시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식당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한 직원의 용기와 실력이 회사를 구했습니다.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청소팀 직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들 중 몇 명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후 3시 다솜은 김동만 고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어떤가요? 새로운 일이 적응되나요? 네, 좋아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많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다솜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께 전화드렸어요. 많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손녀가 이렇게 큰일을 해냈는데. 김동만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솜은 책상을 정리하며 수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실력은 회사를 구한다. 그 문장은 지난 한 달 동안 그녀의 좌우명이 되었어요. 저녁 6시 다솜은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여의도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한강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었구나. 뒤에서 최은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 선배님, 오늘 첫날이었는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정말 꿈 같아요. 최은정이 다솜 옆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당신 눈빛을 보고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 거죠.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저녁 7시 다솔은 집으로 가는 길에 예전 할머니가 계시던 요양원에 들렀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더 좋은 곳으로 옮기셨지만 그곳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요양원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이 복도를 걸었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말이에요. 그때 그 꼬마가 이렇게 컸구나. 요양원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과찬이에요. 밤 8시 다솜은 새로운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였어요. 작지만 깔끔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거실 책상에 앉아 그녀는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내일 할 일들을 체크했어요. 포켓 수첩을 펼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가 닦던 바닥 위에서 이제 내 꿈이 빛나고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여의도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이트코어 그룹 본사 건물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솜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 건물 로비를 청소하던 자신이 이제는 17층에서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게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준비와 노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밤 9시 다솜은 할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소마, 오늘 첫 출근이었지? 네.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가 항상 말했잖니.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네, 기억해요. 앞으로도 겸손하게 살아라. 그게 진짜 성공이야. 네, 할머니. 전화를 끊은 후 다솜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라이트코어 그룹의 새로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다솜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회색 작업복 대신 정장을 입고 걸레 대신 펜을 들고 바닥 대신 하늘을 바라보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